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35분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일요일에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도 내일을 위한 주식 종목들 좀 살펴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테마주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채널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일 같은 경우 주식장이 열리기 때문에 시장 분석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 주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렇게 공부법이나 주식 Q&A, 브이로그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3월 재테크 강의 종목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대부분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어쨌든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로 말씀드렸던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70%가 올랐죠. 2주 동안. 그래서 보신 분들 또 수익 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또 이것도 고점인데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못 읽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를 여러 번 강조드렸고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간까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조정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다. 다만 중간중간에 대장주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진 로봇이 대장이었다가 로보티즈가 대장이었다가 현재는 로보로보죠. 그래서 로보로보에서 또 휴림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드린 뉴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물론 재테크 강의 매달 한 번 하는 재테크 강의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실적주를 모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를 잘 노리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하락장 때는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점점 소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도 대부분 다 소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지금 장에선 스윙 그러니까 즉 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또는 2주, 3주를 좋은 주식을 선정을 해서 보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재테크 강의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 제가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라이브로 강의하거나 또 이제 녹화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이제 주식에 대한 종목 강의를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까지는 다 무료였었죠. 무료였었고 어쨌든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도 안 빼놓고 매달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히나 강조했었던 섹터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5월, 8월, 10월, 12월 이때는 한 달짜리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 한 달 이상 계속 반복이 됐던 재료였고 이래서 이렇게 중장기 재료를 초반에 잡는 것이 그럼 내가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근데도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매번 조금씩 수익을 내기보단 사실은 이때 그래도 웬만큼 좀 자금을 투여를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었죠. 몇 배씩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뭐 10월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NFT 게임즈 엔터주로 정말 큰 수익을 많이 냈었고요. 어쨌든 그런 기회는 계속 온다고 말씀드렸었고 6월에도 제가 원전주도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SMR 관련해서 만약에 그 종목들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다. 6개월 더 됐네요. 한 7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최소한 3배는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당연히 공포 구간을 못 버티고 팔았었겠죠. 팔다 보니까 또다시 내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분명히 테마주라고 한정을 했잖아요. 실적주가 아닌 테마주. 그러다 보니까 물론 PCB 같이 심택, 대덕전자 그런 뭐 코리안 서킷처럼 실적주를 제가 9월 달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때부터 사실 보유를 했었어도 40% 이상 수익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주기 때문에 또 마음의 안정성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실적주 하면 되죠. 한 1억 정도 있고 10억 정도 있으면 실적주, 뭐 삼성전자, 카카오 지금처럼 과대낙폭인 것들 해도 1년에 한 20%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잡아야지 자산을 몇 배로 시드머니를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에 저 같은 경우도 한 70%는 실적주로 하지만 30%는 급등주나 테마주를 하고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슨 안랩과 같은 테마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전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디슨 EV라든지 안랩이라든지 지금 현대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작전주잖아요. 작전주. 이런 것들과 또 테마성이 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종목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또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겠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거를 가져왔어도 최소한 3, 40%한 달에 수익이 났을 만한 재테크 강의 종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재테크 강의 때 종목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죠. 이거는 제가 2월 재테크 강의 때 HMM, 페노션, 인포뱅크, 텔레칩스, 칩센미디어, 심텍, 뭐 코리안 서킷, 대석전자 이런 곳들을 재테크 강의 때 직접 이렇게 설명드렸던 장면이고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에 7%나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HMM 페노션도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때는 언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세가 이제 거의 끝나갔기 때문입니다. 2월 달에만 이미 35% 정도가 페노션이 올랐죠. 그래서 2월 재테크 강의 때 산 분들은 당연히 한 달 동안 수익을 내고 팔았으면 된 거고 3월 재테크 강의는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미 추세를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례 인포뱅크, 현대오토에버, HMM뿐만이 아니라 심텍, 대서전자 뭐 다 이렇게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때 신고가 달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 다 신고가가 나왔죠. 목요일, 금요일에 코리안 서킷까지 신고가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달, 이제 4월달 재테크 강의가 좀 있으면 있겠죠. 아마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그때도 제가 어쨌든 그때까지 무료로 풀어드릴 거니까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 정리해드리는 뉴스나 급등주도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화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 정도만 언급을 드렸는데 뭐 랩지노미스뿐만이 아니라 한일사료, 현대사료, 그다음 심텍, 대덕전자, 한국항공우주 다 그리고 그 다 전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대부분 다 재테크 강의 때 3월 재테크 강의 때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스틸이라든지 문배철강이라든지 일성건설,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딱 듣고 나서 내가 비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종목이 무조건 좋다라고 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 말이 법학자 훈훈이의 말이 이 정도 논리가 있네. 근데 나도 평소에 공부했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 그럼 딱 맞네. 라고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가장 시세가 좋았던 종목은 뭐 현대사료 이런 것들 작전주 제외하고는 일성건설이죠. 일성건설이 제가 지난주 한 열흘 됐네요. 열흘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린 이후로 70%가 상승을 했죠. 상한가도 한번 갔고요. 금요일에도 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범양건영은 이제 부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성건설이 역시나 강한 흐름 보였고 범양건설은 그거보다 좀 약한 한 3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재테크 강의 폴더가 따로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 재테크 강의 폴더에 제가 1년 반 동안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죠. 근데 여기는 좀 아쉬운 게 재료가 좀 아쉬워요. 이때 이제 12월 재테크 강의 종목들이었었고요. 이때는 저는 이제 주로 로봇주를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봇주하고 PCB 조금 말씀드렸었고 제가 항상 뭐 테마주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실적주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테마주 불안해서 못하겠다 라는 분들은 그냥 실적주 하면 됩니다. 다만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1월, 2월, 3월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실 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종목들만 따라왔으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판단력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재테크 강의 때는 12월 19일에 했었는데 그때 올려드린 것도 12월 19일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이제 로보하고 이제 로봇주들 중심으로 제가 12월에는 로봇주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무려 340%가 상승을 했죠. 지금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로보티즈 그 당시에는 제가 로보티즈를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 한 달 만에 130%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들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시황 방송할 때 그때 좀 체크해 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 4월달 영상 편집자 고용해서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높인 제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계속 못 받고 있어서 구독자가 아직도 9,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그래도 한 주 1회 정도는 좀
좀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을 더 해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세가 나가는데, 어쨌든 거기에 뭐 부응하게끔 좀 좋은 퀄리티 있게 만들려고 하고요. 재테크 강의는 어쨌든 편집은 앞으로는 편집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다 저 혼자 했거든요. 편집도 저 혼자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편집자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영상 퀄리티라든지 종목 설명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5월달부터는 재테크 강의는 다 멤버십 전환으로,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만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내에서 뭐 어쨌든 그렇게 제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4가지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너무나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라든지 스틸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 제가 다 정리해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꺾일 때가 됐죠. 왜냐면 일단 현대사료가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죠, 월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5일 연속 상한가를 갔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어쨌든 경기에 경고가 되다 보니까 이미 한일사료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다 목요일부터 다 꺾였어요.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들이 결국에는 다시 다른 테마주들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가장 강했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뭐 이 중소형 건설주가 되겠죠. 재건축 완화 기대감도 있었고요. 건설안전법 급제동, 여기 보시면은 3월 27일 오늘자 기사죠. 고용노동부가 건설안전법 제정하는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27일 오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고, 27일 인수위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해서 안전한 건설 현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라는 것들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수급으로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 봐야 된다는 거고, 탈원전도 사실은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SMR 관련된 종목들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오늘자 기사예요. 3월 27일 산업부가 인수위에 원전 정책 재정립을 보고한다. 근데 결국엔 이런 인수위 정책 관련은 언제까지 그럼 이어질 것이냐? 당연히 차기 정부가 시작되면 그런 것들은 급격하게 재료가 소멸이 되겠죠. 그 전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직은 4월, 5월까지는 조금 시세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산업부가 원전 수출, 그다음에 원전 정책 재정립, 그다음에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 위한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재료가 되겠죠. 만약에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에 대한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장초에 급등을 하던가, 그다음 원전 수출에 대한 또 수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그때 장초에 급등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보유자의 영역에선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서 아직은 조금은 먹을 게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로봇이겠죠. 로봇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경고 드린 거는, 로봇주가 아까 로보로보 보셨잖아요. 340%가 올랐습니다. 아직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로보티지 같은 거 한번 조정을 받았고,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티지라든지 티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조정을 받았어요. 한 30% 정도. 하지만 결국엔 대장주가 꺾이면은 다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살아있고, 현대전자 뭐 주총 때 로봇이 뭐 안내를 했다, 이런 재료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덱스터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 거의 최고점 때 제가 반토막 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부터 쭉쭉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엔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로봇주도 현재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걸로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가 연내 상용화 제품 출시하겠다. 그래서 보행 보조 로봇 잼스, 이게 이제 첫 출격을 예감. 이건 재료죠. 재료인데 아직은 출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로봇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겠죠. 다만 아직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용 로봇, 그다음에 서빙 로봇, 가이드 로봇, 뭐 돌봄 로봇,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을 양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 양산될 때 되는 기사들이 나올 때, 또는 IR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주주총회 현재 끝났기 때문에 큰 재료는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전자도 최근에 재료를 발생을 시켰죠. 물론 LG전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줬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13일이죠. 13일에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 이거를 자문으로 영입하면서 이때 이제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AI 전문가 이현철 디렉터를 인수한 것, 그다음에 하나그룹도 뭐 2월에 로봇 시장 진출을 밝혔다. 이런 내용들,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런 로봇 재료들에 의해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 최근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로봇주가 또 급등하게 된 건 이것 때문이죠. 현대차 주총 회장에서 로봇 다리가 반겨줬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그 로봇 주주총회 장에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 좀 설명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과 좀 이어지는 로봇 기술을 강조를 하고 있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좀 이슈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로봇주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었던 이제 메타버스. 다만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쪽이 좀 눌려졌고, 뭐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좀 간헐적으로 MP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처럼 메타버스가 1차 상승 때는 다 올라갔어요.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맥스트, 덱스터 그 종목들 한 20종목 되는 게 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분명히 2차 상승이기 때문에 2차 상승 때는 제가 선별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AR 글래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애플과 한판 승부 예고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뭐 메타버스나 메타나 소니나 이런데 IT 업계도 이 관련된 것들을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또는 이렇게 뭐 애플처럼 VR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메타버스나 VR, XR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 번째로는 현재 작년 11월에 최고점을 찍고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현재 다시 올라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25일자 기사인데 25일자 기사에서 정부 정책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5G도 당연히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죠. 그다음에 AI 이런 종목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 122개 정도로 이제 섹터를 나눠서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보는데도 사실은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정색 소형건설 쪽 보면은 뭐 제가 오늘은 종목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캡처해서 보시면 되고, 뭐 일성건설, 범양건설, 삼부토건 정도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스타코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이스타코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재명 씨 관련된 주입니다. 이재명 씨 관련된 기본정책 관련된 주였는데, 최근에 지금 사거래일째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하락한 종목이고. 다만 이스타코는 사실은 건설주는 아니고 부동산 정책 관련된 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보성파워텍 현재 지금 기간 끝났죠. 공시 보시면은 이쪽에 원래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한신기계 최근에 신고가 달성했고요. 일진파워 그 정도까지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준 당연히 로보티즈, 최근에 이제 휴림 로봇, 삼부토건 관련해서 M&A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쪽은 이제 선익 시스템, MP, 위지역 스튜디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실적이 좀 더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역시나 테마주는 무조건 수급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스터디 지금 현재 5월 주말반 한 15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 15자리 정도 남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 주제들이 있죠. 두나무 관련된 주도 급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상승할 만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강한 4가지 섹터가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